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주관 미국 인턴 프로그램 웨스트 파헤치기 편입니다.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2월 14일부터 2023년 상반기 모집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던 파헤치기 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웨스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리고 모집 요강을 함께 보면서 제 경험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웨스트는 Work, English, Study, Travel 이렇게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면 어학연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인턴 근무 종료 후 1개월 내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웨스트에는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 두 번째는 중기, 세 번째는 장기, 그리고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기간에 있고요. 상반기에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장기 웨스트와 중기 웨스트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일단 저는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다녀왔고 장기랑 중기 모두 다 플러스보다 어학연수 기간이 길어요. 보니까 중기는 어학연수 3개월, 그리고 인턴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진행을 하고 장기의 경우는 어학연수가 4개월, 그리고 인턴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기에 다녀오고 싶은데 왜냐면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어학연수도 되게 저는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도 저는 2개월을 했었으니까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선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경쟁률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게 선발을 하다니. 지원 자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학생들 아니면 이제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졸업을 한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가 중기보다 어학연수 기간이 1개월 더 길었잖아요. 여기에는 지원 자격에도 차이가 있어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토익 750점 이상 혹은 GTELF 레벨 2 70점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오픽 IL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 또는 GTELF 스피킹 레벨 6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어학 성적 기입란이 있어서 시험은 그 전에 봤는데 마감일 다음날에 성적 나와요 막 이러시면은 그거는 성적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감일까지는 무조건 성적이 나온 그 시험만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기 웨스트 볼게요. 중기 웨스트는 토익 800점 이상 혹은 GTELF 레벨 2 76점 이상 그리고 오픽 IL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 또는 GTELF 스피킹 레벨 6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적어도 2개의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 토익이나 GTELF 시험 하나랑 그리고 말하기 시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1년 이내에 졸업생이어야 하는 이유가 제1 비자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어학연수 시작 일자는 현지 중개기관이랑 어학기관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국적자분들 안 되시고 원격 대학 혹은 외국 소재 대학교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웨스트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여가 안 되고요. 참가를 안 했더라도 지원자들 중에서 참가비 납부 이후에 포기를 했던 사람들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웨스트는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3월 22일 수요일 5시, 오후 5시까지.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일찍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맨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3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전에는 다 완료해놓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월드잡 플러스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랑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쓴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웨스트 온라인 지원서랑 자기소개서는 양식이 올라가져 있으니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기소개나 뭔가 그런 면접 팁들, 자기소개 팁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한번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발 당시에 기재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연락처로 쭉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도 사용할 그 연락처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이메일도 지메일로 보통 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메일이 안 올 수도 있고 뭔가 스팸 메일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메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지메일을 할 때도 좀 뭔가 외국인이 봤을 때 뭔가 너무 외계어 같은 영어보다는 좀 이제 이니셜이 포함된 지메일 계정이 비교적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시습인데 시습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억하기 쉬워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취업 취약 계층이신 분들은 꼭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지원을 다 하고 나서 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지원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안 되어 있어서 하마터면 못 올 뻔했다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류 제출할 것들이 좀 있네요. 보면은 이제 대학교에 웨스트 온라인 지원서, 자기소개서, 출력물, 그리고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그리고 전학년 성적증명서랑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취약계층이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졸업생이면 소득분위 증빙자료 추가 제출까지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이 웨스트를 지원하는 또 큰 이유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득 분위가 1분위에 가깝다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다 하시면 이제 웨스트로 가시는 게 사설을 통해 가는 것 더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재학생일 때 소득 분위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졸업생이면 그 건강보험이었나? 아무튼 다른 부분에서 소득분위를 판단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소득분위 주는 거랑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더 낮게 측정돼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2분위였던 사람은 졸업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4분위, 5분위 이렇게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졸업생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가 살짝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주는 생활비, 지원금도 늘었어요. 그리고 환율도 전에 조금 억울했던 게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었나? 1,200원대였다. 1,2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때 1,100 얼마로 환산을 해주셔서 힘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1달러에 1,2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가비는 9,730달러입니다. 1,254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죠. 정부 지원금이 꽤나 빵빵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액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소득 3분위는 2,627달러를 내야 되는데 338만 원. 그리고 이제 4분위, 5분위는 4,573달러를 내야 되는데 589만 원 정도 되고, 이제 6, 7분위는 6,519달러, 84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8분위에서 10분위는
7,492달러 965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소득분위로 봤을 때에 내가 사설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제 웨스트로 가면 또 좋은 점은 뭔가 서류 같은 게 간소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정부가 주관하다 보니까 내 스펙에 더 뭔가 정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더 뭔가 이제 회사 입장이나 이제 미래에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정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장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는 10분위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다 본인 부담금 내고 인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의 상황과 미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항공료가 지원이 된다는 점인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고요. 저는 그때가 좀 특이 케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값이 편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값이 편도로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돌아오라고 했었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이 최우선 순위니까.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망아지처럼 나가서 절대 안 돌아가고 싶죠. 얼마나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그래서 좀 계속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려고 했었어서 저는 안전하게 그 비행기 지원금을 받고 귀국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부 프로그램이 좋은 게 든든하다는 거?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다 져주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주재원도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힘들 때 혹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전불감증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데 정말 많은 덕을 봤어요.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생활비랑 인턴 생활비를 보시면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조금 더 싸요. 중기가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이제 참가비는 8,000불입니다. 1,031만 원이네요.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아까와 같은 비슷한 비율로 나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약간 해가 져서 좀 어두워졌네요. 이 우대 선발을 보시면 취약계층, 지방대생, 캠퍼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공계생, 전문대생 지원자들은 우대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는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백신 미접종자는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미접종자인데 참가가 불가할 뻔했네요. 현지 중개기관이랑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담당자들마다도 사람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운인 것 같아요.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 배치될 수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배치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 할 일만 하면 뭐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답장하고 그러면. 2월 14일 이미 시작을 했고요. 3월 22일 수요일 5시에 접수 마감을 합니다. 대학 추천 공문 접수는 이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인데 이때 이제 대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4월 7일에 나옵니다. 꽤나 빨리 나오죠. 4월 7일 오후 4시. 거의 한 2주 만에 나오네요. 금요일 4시에 발표가 나면 이제 4월 15일 날 1차 면접을 보시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면접을 보내요. 저도 이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되게 설레고 참 재밌었어요. 면접도 그러면 이제 4월 7일 이쯤에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2차 면접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영어 면접을 현지 중개기관이랑 함께 봅니다. 그래서 현지 중개기관에서 면접 날짜는 직접 통보를 해주신다고 해요. 저는 영어 면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면접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신 비디오 레주메를 작성해서 내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랑은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 2차 면접은 제가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아쉽지만. 최종 합격자는 이제 5월 23일 화요일 4시, 오후 4시에 나오네요.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까지는 참가비를 납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지원을 안 하면 이제 예비 합격자들로 넘어가는 거죠. 저 때도 예비 합격자들 꽤나 번호 그 순서가 돌아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웨스트랑 이제 다른 곳 취업이랑 다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웨스트였어서 웨스트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다른 취업이 되시거나 그러면 이제 웨스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추가 합격자까지 하면 6월 2일 금요일 날에 아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사전 교육, 사전 연수를 하는데 미참여 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니까 요 6월 27일 일정은 빼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서 7월 6일까지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사전 연수 하면서 친해졌던 그 얼굴들을 다시 보는 날이 되는 거죠. 가서 이제 하고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이때도 막 애들끼리 진짜 이제 가는 건가? 이러면서 갔는데 여기 이제 웨스트의 장점은 그 비자 인터뷰가 그게 뭐 당연히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막 뭐 더 준비를 해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비자 발급비 160달러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이제 원하시는 날짜에 출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집 공고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도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되게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너무 빨리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합격한 다음 출국 언제부터 가능하냐 하고 했을 때는 이제 비자 발급 완료하고 어학연수 시작일 30일 전부터 개별적으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출국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출국했거든요. 너무 좋았죠. 이제 그리고 모집 공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내가 궁금할 만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 궁금사항이 없다 하시면 월드잡 들어가셔서 문의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십니다.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너무 내가 급하다 이러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하루가 진짜 너무 긴 시간 같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오늘 웨스트 파헤치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집 공고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